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지금 두 번째 영상까지를 한 큐에 찍고 있어요. 제가 내일 여행을 갈 예정이어서 당분간 며칠 동안은 이런 수학과 입시와 전혀 상관없는 영상들이 업로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출발하기 전에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출발하려고 미리 좀 찍고 있습니다. 원래 화요일 날 하는 거는 입시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뭐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드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연말 지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좀 못했어요.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입시라고 하는 건 늘 공부해야 됩니다. 매년 달라지고요.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늘 달라지고요. 어느 시점에선가 한번은 뭐 제가 한 2월 말쯤에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입시 설명회 같은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채널이 유튜브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웹캠으로도 한번 해보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너무 좀 사정이 안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튼 오늘 들을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방학이 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운 학원을 바꾸기도 하고 학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시점에서 학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제목은 절대로 걸러야 될 학원 탑3입니다. 뭐 탑3라고 해서 어떤 것이 경중이 있는지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세 종류의 학원은 좀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원의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학원 강사들의 월급이죠. 월급이 적은 학원은 반드시 걸으십시오. 예를 들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학원의 페이가 150만원, 200만원 선이라고 한다면 그 선생은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선생인 거예요. 그 학원의 페이가 300만원이라면 그 선생은 300만원짜리 선생이 거기에 와 있을 겁니다. 학원의 페이가 높을수록요, 선생을 뽑을 때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 학원의 페이가 적을수록 선생님을 뽑을 때 좀 대충 뽑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페이를 받고 지원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페이를 많이 주는 학원의 선생이 더 좋은 선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선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쵸?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학원 선생님들의 페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인이나 강사닷컴 같은 그런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어요. 그 타이밍에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면요. 두 번째로는 최초 상담을 하실 때 아이를 가르치는, 실제로 아이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과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대략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게 아닐 경우가, 채용 중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어보셔가지고, 뭐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학원 원장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학원 선생님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비율제인 학원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비율제라고 하는 거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 늘어날 때마다 본인이 가르치는 한 명 한 명이 더 늘어날 때마다 본인의 수입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정적인 페이를 가져가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숫자가 늘건 줄건 관계없이 고정적인 페이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율제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강사가 학생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요, 상담 선생이 별도로 있는 학원을 피하셔야 됩니다. 대형 학원들 보통 이런데요. 어머니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돼요.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상담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일입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대형 학원들은 상담 선생을 따로 두고 그 상담 선생을 통해서 상담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도요, 학생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힘들고요, 상담을 통해서도. 상담 선생도 수학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다른 얘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선생이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학원, 그리고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실제로 1대1 상담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학원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선생이야. 그 사람이 있는 목표 자체가 학원생의 이탈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 원생 입회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하는 건 좋지만 중간중간 과정에서 상담은 반드시 실제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학원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중등 전문 학원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성적을 올리기 쉬운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을 말씀드렸죠? 문제를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리는 방식입니다. 중학교 성적은 분명히 잘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전에 석공부 다시 하기 시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드렸고, 이런 전체적인 틀들 때문에 이게 조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고등학교 가서 성적을 잘 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근데 이 학원을 피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고 수능 때까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통 중등 전문 학원들이, 맥스로 가르치는 학생의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본인들이 자신 있다면 고3까지 가르치면서 최소한 그 결과는 책임지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책임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본인들을 빠져나가고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감이 없는 학원이죠. 그 학원을 믿고 아이들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 성적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언제건 어느 시점이건 성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중요해도 그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길게 보셔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페이가, 급여가 작은 학원, 상담 선교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학원, 마지막으로 중등 전문 학원, 이 세 곳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쵸? 이 세 학원은 아이들의 장기적인 수학 실력의 향상과 성적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판단은 어머님들의 몫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피해야 되는 학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 사교육계, 학원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민낯을 계속해서 파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직접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욕은 좀 먹더라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리우스였습니다.